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평의 길들. 부평역 지하상가가 2014년도인가? 네. 단일 상가로 제일 큰 상가로 기네스북에 저도 그거 봤어요. 예. 여기 이제 노로 메디컬 타워가 보이네요. 좀 그래요. 10층짜리 건물입니다. 맛집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건물에도 아주 훌륭한 식당이 많습니다. 일단은 1층에 노코 라멘이라고 이제 일본 라멘집이 있는데 그 홍대에 1세대 이제 하카타 그 돈코츠 라멘 1세대 집이 있어요. 하카다 분코라고. 한국에서 하카타 그 돈코츠 라멘 그 돼지뼈 국물 라면은 네. 처음 들여온 집이죠. 그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뭐 진짜 1세대 일본 라면집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초창기부터 이제 근무하시고 독립하셔서 또 이제 다른 라면집을 운영하시다가 쉬고 계신 그런 장인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지금 사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계시고 제가 먹어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완전 찐이에요 진짜로.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라멘에 대해서 타협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뭐 싸구려 재료 써가지고 뭐 채살성 높이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돈코츠 라면 국물도 뭐 48시간인가 이렇게 무조건 우려야 되고 뭐 엄청난 장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2층에 저희 사무실 옆에 또 월화각이라고 왔다가 변호사들 다 같이 이제 가서 탕수육이랑 뭐 짬뽕 볶음밥 이런 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거기도. 사장님 오시면 언제 한번 가려고 남겨놓은 이제 또 스시 사쿠라고 합리적인 가격에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미 이제 인천에서 여러 군데 이제 다 성공을 하셔서 훌륭합니다. 뭐 시장 쪽에 가면 뭐 순댓국 이런 거 뭐 몇십 년 된 뭐 순댓국, 통닭집 뭐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씩 가보려고 합니다. 가면서 이제 맛집 뿌시기 콘텐츠를 하셔야죠. 진짜 할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병원 여기 4층, 5층 내과 건강검진 되고 6층에 있고 7, 8, 9, 10층은 정형외과. 부평. 부평시장역 근처에 부평 분사무소를 지금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보시면 알겠지만 뭐 굉장히 이제 뭐 부평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평시장 이 근처가 정말 엄청난 상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 8대 상권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지하철로도 한번 와봤었거든요. 경기권에서 이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애환을 그린 역방향 나의 애방일지를 이제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부평까지 와봤는데 근데 이제 부평역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거기가 전부 다 지하 상가로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상인들 상가의 성지인데 분사무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좀 주로 하게 될까 이런 이제 저희가 그냥 예상하는 그런 포인트. 아무래도 이제 뭐 상인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다 상가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상가 임대차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저희가 뭐 제도 부동산 전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평에서는 좀 이 상가 임대차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상인분들과 건물주들의 어떤 이해를 또 조율하고 그런 업무를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뭐 상가를 하면 이제 임대차를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뭐 본인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다른 건물을 빌려서 이제 임차를 해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되게 짧아요. 몇 조 안 됩니다. 한 뭐 이런 걸 또 정확하게 얘기 중에 이제 뭐 상인분들 다 아실 거고 뭐 건물주분들도 다 아시는 법인데 이 법이 조항이 22개밖에 안 됩니다. 22조짜리 되게 짧은 법이에요. 물론 법이라는 게 뭘 이잡듯이 다 규율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일반적으로 어쨌든 포섭할 수 있는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법은 너무 좀 뭐랄까 내용이 좀 적어요. 계속 뭐 보강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법의 해석이나 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뭐 법률 분쟁이 굉장히 많죠. 임대인과 임차인들 간에.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들이 뭐 계약서만 처음에 잘 써도 거의 미연에 방지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냥 이제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뭐 그냥 쓰는 그 뭐 한 장짜리 계약서에 대충 특약사항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예요. 처음에 상가 임대차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와서 뭐 변호사 사무실 가면 엄청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사실 검토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뭐 대단한 계약서를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상담 받으시고 좀 조언을 얻으시고 1시간 정도 그 정도 하면은 그게 뭐 크지 않은 비용에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다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뭐 보증금 내고 뭐 인테리어 하고 그러려면 뭐 10,000원, 20,000원 아쉬운 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지만 조그만 비용을 아끼려다가 결국에는 큰 어떤 법률 문제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초의 임대차 계약서 검토 이 부분을 어떤 정형화된 서비스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액제로 해서 부담 가지시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이제 봐드리고 뭐 특약사항을 보충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관철을 하셔라, 뭐 수정을 하셔라 이런 서비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이제 권리금 수수 계약을 많이 하시게 되죠. 뭐 그냥 아예 생판 새 건물의 저희처럼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면은 권리금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임대차를 하고 있는 업장에 이제 기존 업자와 뭐 계약을 해서 뭐 인테리어 인수하고 뭐 자리세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권리금을 수수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권리금 수수 계약의 문제라든지 결국에는 하도 이 권리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을 결국에는 보장해주는 조항을 신설이 됐어요. 뭐 이제 신설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새로 생긴 지도. 이런 권리금 수수 관계에서 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권리금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거는 이제 사실 임차인들 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취지는 임대인이 그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임차인분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런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체크를 못 하셔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권리금 수수하실 예정이면 그런 단계에서의 어떤 약정 검토라든지 그렇게 되고 근데 실제 뭐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열심히 발벗고 뛰어야겠죠. 그런 어쨌든 권리금 관련된 자문과 소송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임대차 끝났을 때 갱신 청구가 되겠죠. 이 갱신 청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최장 10년까지 최초 임대차에서 이제 기간을 보장을 해주게 되는데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갱신 과정에서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과도하게 임대료로 뭐 상승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간이 다 지났는데 그걸 잘 못 따져가지고 뭐 부당하게 갱신 요구를 하면서 뭐 그냥 명도를 거절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갱신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나 자문이나 그런 이제 분쟁과 관련된 또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될 것 같고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이 사람이 임대차 기간 만료될 때까지 차임차를 지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료됐을 때 잘 나갈 건지 임차인분들이 이제 순순히 인도를 하고 잘 나가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재소전 하해 조서를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임차인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대인들이 이제 변호사 지정해가지고 이제 임차인분들 변호사까지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임차인 쪽에서 뭐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거기 부당한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사실 법원에서 체크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안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법원에서는 뭐 진짜 강행법규 위반 원래는
지금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3기의 임대료를 연체를 해야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뭐 2기만 해도 뭐 해지할 수 있게 넣어놓는 경우에는 그런 거는 판사님들이 체크를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은 계약 내용인데 그런 게 재소전화의 조서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또 임차인분들 재소전화의 검토라든지 그리고 뭐 임대인분들 재소전화의 신청 하는 업무도 할 수 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어떤 오늘 이제 개관만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제 또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 열심히 한번 또 뛰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또 제2의 어떤 변호사 인생을 한번 또 출발하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컨텐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